이 할망구가 감히 내 구두에 물을 튀겨? 한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무릎 꿇은 청소부의 손등을 명품 구두로 짓밟았죠. 당신 평생 월급 모아도 이 구두 한 켤레 못 사요. 주변 직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청소부가 바로 이 호텔 그룹의 회장이자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사실을요. 이 할망구가 감히 내 구두에 물을 튀겨? 여자의 목소리가 호텔 VIP 라운지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35층, 오직 최상위 고객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이곳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바닥에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여성 한서연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청소부 복장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쥐며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서연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지 못해서? 그걸로 끝이에요? 서연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얀 루브탱 펌프스를 들어올리며 소리쳤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당신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주변에 있던 다른 청소 직원들과 웨이터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죠. 서연은 곧 이 호텔 그룹 부회장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여성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죠. 배상? 당신이? 웃기지 마세요. 서연이 갑자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부의 손등 위에 구두 뒤축을 올려놓았죠. 처음엔 살짝 올려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체중을 실어 누르기 시작했죠. 아! 여성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뾰족한 하이힐 굽이 손등을 파고들었죠.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런 구두 한 켤레 못 신어봤겠죠? 서연이 더 세게 눌렀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죠. 저기, 손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젊은 웨이터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쏘아보는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어야 했죠. 뭐? 당신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잘리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웨이터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죠.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청소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비틀며 더 깊이 눌렀죠. 다음엔 제대로 일하세요. 아니면 진짜 잘릴 거예요. 드디어 서연이 발을 뗐습니다. 여성의 손등에는 선명한 하이힐 자국이 남아 있었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차분한 느낌이 있었죠. 서연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고 유유히 걸어나갔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라운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상황을 찍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여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구급 상자를 들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은지 씨. 청소부 복장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 대신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고통스러워 보이기보단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등 치료해야 해요. 상처가 깊어요.
은지라고 불린 여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처난 손을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무언가를 계획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입사한 지 3년째인 그녀는 이 청소부가 2개월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항상 묵묵히 일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인사팀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니까요. 하지만, 은지야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라운지를 나가던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죠. 나야. 방금 청소부 하나 혼내줬어.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물 튀겨서 내 루브탱 더럽혔거든. 손등 밟아줬지 뭐. 서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누가 뭐래? 난 곧 이 호텔 주인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아무도 감히 내한테 대들지 못해. 그렇게 말하며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죠. 한편 VIP 라운지에서는 여성이 조용히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상처난 손등을 보며 여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죠. 여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죠.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문자를 보낸 후 여성은 다시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라운지 구석에 설치된 CCTV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청소부의 손등을 밟는 장면,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장면, 그리고 청소부가 고통을 참으며 견디는 장면까지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한 남성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후에 있었던 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죠. 남성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죠. 감히. 남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혔죠.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남성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내다봤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틀 후면 약혼식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청소부 복장을 벗은 여성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윤희 54세.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죠. 국내 5대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재벌 그룹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비서실장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더군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손 치료는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희는 붕대로 감싼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죠. 그래도 태수야, 나 괜찮다니까요.
그것보다 내일 계획 확인합시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창가로 걸어갔죠. 서울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게 시작된 그때로요. 윤희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아들 박지훈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9살의 지훈은 윤희의 외아들이었죠. 호텔 그룹 부회장으로 일하며 언젠가 그룹을 물려받을 후계자였습니다. 누구인데 그래? 윤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신중한 성격이었거든요. 쉽게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죠. 한서연이라고 대한그룹 회장님 따님이세요. 윤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였죠. 좋은 집안이긴 했습니다. 그래?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저녁 식사 자리 마련할게요. 일주일 후 윤희는 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말투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가워요, 서연 씨. 지훈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서연은 완벽했습니다. 식사 예절도 훌륭했고 대화도 품이 있었죠. 윤희는 흡족해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 어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물었습니다. 좋은 분 같더구나.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고.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윤희도 미소 지었죠. 하지만 며칠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태수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SNS 계정이 떠 있었죠.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태수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죠. 가난한 사람들은 왜 명품 매장에 들어와서 구경만 해? 보기 싫어 죽겠네. 오늘 웨이터가 물 엎질렀는데 호텔에서 바로 잘랐대. 당연하지. 그런 멍청이들은 일할 자격도 없어. 돈 없는 남자랑은 절대 사귀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윤희는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게 정말 서연이가 쓴 글입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본인 계정 맞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글들을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간섭할 사람 없으니 얼마나 편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죠. 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 안 돼. 윤희의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윤희 혼자 아들을 키우며 그룹을 이끌어왔죠. 그런 윤희를 조롱하는 글들이었습니다. 태수야, 이건 지훈이한테 보여줘야 하나요? 윤희가 고민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아닙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SNS 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서연 씨가 부인할 수도 있고 지훈 부회장님께서 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윤희는 태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직접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한서연 씨의 진짜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윤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청소부로 위장하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한서연 씨가 지훈 부회장님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틀 후 윤희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윤희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지훈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윤희의 위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고 밤에는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는 이중 생활이었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태수가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윤희는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건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주 윤희는 서연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야, 커피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 서연이 젊은 웨이터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없는 자리였죠.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변명하지 마. 그냥 일 못하는 거잖아. 웨이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둘째 주 윤희는 서연이 주차 관리 직원과 다투는 걸 봤습니다. 왜 내 차를 여기 댔어요? 서연이 화를 냈습니다. 손님, 여기는 장애인 주차 구역입니다. 그래서? 나 장애인이에요, 정신적으로.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관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죠. 옮겨주셔야 합니다. 싫은데요? 내가 왜 옮겨요? 결국 관리 직원이 차를 옮겨야 했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갔죠. 윤희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기록했죠. 셋째 주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서연이 친구들과 호텔 스파에 있었습니다. 윤희는 청소를 하는 척 가까이 있었죠. 언니, 시어머니는 어때?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죽었대. 5년 전에.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 편하겠네. 완전 꿀이지. 시어머니 없으면 얼마나 좋아. 간섭할 사람 없잖아.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근데 시어머니 사진 봤는데 완전 촌스럽더라. 그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지 뭐. 서연의 말에 윤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결혼하면 제사 지낼 거야? 당연히 안 지내지. 내가 왜 죽은 사람한테 저래. 지훈이한테 안 지내도 된다고 할 거야. 윤희는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죠. 복도에서 윤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그날 밤 윤희는 태수에게 모든 걸 보고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약혼식 날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하게 둘 수는 없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연이 윤희의 손등을 밟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제 완벽한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윤희가 처음 청소부로 위장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는 윤희의 모습은 낯설었죠.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바로 은지였죠. 네, 오늘부터 일합니다. 윤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청소부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식음료팀 김은지예요. 잘 부탁드려요. 은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첫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호텔 곳곳을 청소하며 분위기를 파악했죠.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전 10시경 윤희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죠. 윤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윤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보며 지나갔죠.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장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윤희는 서연의 첫 번째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였죠. 서연이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옆 테이블을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 언니, 남자친구는 잘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잘 지내지 뭐. 서연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친구의 질문에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조건이 좋으면 되는 거지. 윤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도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평생? 누가 평생 살래? 적당히 살다가 이혼하면 되지.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호텔 그룹 부회장 아내면 최소 몇백억은 받겠지.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아직은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죠. 왜 이렇게 늦어요?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주문이 많으면 어떡해요? 그럼 사람을 더 뽑든지. 웨이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다음엔 제대로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죠.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지훈 앞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오후 5시경 서연이 지훈과 함께 호텔에 왔습니다. 윤희는 로비를 청소하는 척하며 두 사람을 지켜봤죠. 서연아, 오늘 저녁에 우리 어머니랑 같이 식사할까? 지훈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스러웠죠. 어머니가 서연이 정말 좋아하시더라. 저도 어머님 정말 좋아요.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 같으세요. 서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윤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을 조롱하던 여자가 이렇게 변하다니요. 지훈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착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속고 있었죠. 셋째 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전 11시 윤희는 지하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뭐라고요? 제 차에 흠집이 났다고요? 주차 관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옆 차가 문을 열다가. 그래서요? 그게 제가 알 바예요. 하지만 손님 차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되어 있어서.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요. 당신 상사 누구예요? 관리 직원은 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장애인 구역에는. 규정? 웃기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곧 이 호텔 부회장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말단 직원이 나한테 규정 운운하는 거예요? 관리 직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상사 불러요. 아니면 당신 오늘로 해고될 거예요.
윤희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죠. 저기요, 손님.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당신은 누구예요? 청소 담당입니다. 혹시 제가 차를 닦아드릴까요? 윤희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빨리요. 서연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차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흠집이 있었지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차를 닦으며 윤희는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관리 직원을 혼내고 있었어요. 다음번엔 제대로 관리해요.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관리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죠.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넷째 날 윤희는 서연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봤습니다. 오후 3시 호텔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연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죠. 윤희는 옆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래, 서연아. 잘 지냈어?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남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는 눈을 크게 떴죠. 나도. 근데 결혼한다며? 축하해. 고마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남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여전하네, 너. 당연하죠. 결혼해도 오빠는 계속 만날 거예요.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죠. 지훈이는 몰라? 당연히 모르죠. 알 리가 없어요.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죠. 그날 저녁 윤희는 회장실에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태수야, 이거 봐요. 윤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다른 남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 부회장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윤희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주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윤희는 서연의 민낯을 충분히 봤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청소부 일에 익숙해져 있었죠. 다른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희는 김순자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죠. 네,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해서요.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는 정말 착한 직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드실래요? 고마워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월요일 오후 윤희는 VIP 스파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였죠. 그런데 탈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과 친구들이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어때요?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 죽었어요. 5년 전에.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럼 완전 좋겠네요. 진짜 다행이죠. 시어머니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윤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사진은 봤어요? 응, 봤어. 완전 촌스럽더라. 서연이 낄낄거렸습니다. 그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화장도 이상하고 머리 스타일도 웃기고. 친구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근데 제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안 지내죠. 내가 왜 죽은 사람한테 저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훈이 오빠가 뭐래요? 아직 안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말할 거예요. 그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워봤자 뭐해요? 난 절대 안 할 건데.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요. 당연하죠.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해요. 윤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탈의실을 벗어났죠. 복도에 나와 윤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윤희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회사를 이끌어왔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울다가 아침에는 웃으며 아들을 깨웠죠. 지훈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엄마, 오늘 아빠 생각나. 아들의 말에 윤희는 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도 생각나. 하지만 아빠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그렇게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윤희를 조롱하다니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윤희의 눈물을 본 거죠. 아, 네. 괜찮아요. 윤희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은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태수야.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희는 서연이 한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건 너무합니다. 그렇죠? 내가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윤희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지훈 부회장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회장님 마음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윤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화요일 윤희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10시 로비에서였죠. 서연이 지훈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어머니 기일이 다음 주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사 지내야 하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응. 작게라도 지내려고. 좋아요, 오빠.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지훈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지훈과 헤어진 후 서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제사 간대. 완전 짜증나. 윤희는 복도에서 그 전화를 들었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지금은 못 그래. 아직 결혼 전이잖아. 착한 며느리 연기 좀 해야지. 서연이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연기 진짜 잘하네. 당연하지. 나 연극부 출신인 거 알잖아. 윤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죠. 수요일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이 호텔 부티크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봤죠. 이거 포장해 주세요. 서연이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손님.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남자친구 카드로요. 서연이 지훈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참,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남자친구가 얼마 쓰는지 모르게요. 서연이 윙크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원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돈을 그렇게 쓰다니요.
목요일 오후 윤희는 서연과 처음으로 직접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걸어오고 있었죠. 윤희는 재빨리 옆으로 비켰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여기 청소 안 했네요. 서연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사실 깨끗했죠.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월급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서연이 차갑게 말하고는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요. 금요일 둘째 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회장실에서 한 주를 정리하고 있었죠. 태수야, 이번 주 녹음 파일 다 정리했어요? 네, 모두 백업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서연의 진짜 계획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예요. 윤희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주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예정이었죠. 그날 밤 윤희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네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둘째 주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죠. 셋째 주 월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VIP 라운지 청소 부탁해요. 관리자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윤희는 조심스럽게 구석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혼전 계약서 준비 잘 되고 있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혼전 계약서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혼 시 호텔 지분 30% 받는 걸로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 씨가 읽어볼 거라고요? 걱정 마세요. 안 읽을 거예요. 서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네, 제가 울면서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사인해요. 순진하거든요. 윤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죠. 위자료는 최소 500억으로 책정해 주세요. 결혼 3년 후 이혼 예정이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비는 두둑히 드릴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청소를 계속하는 척했죠.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희는 즉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태수야, 큰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서연이 변호사와 짜고 사기를 치려고 해요. 윤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완전히 계획된 사기입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접근한 거예요. 태수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지훈 부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 확실한 증거요? 네. 서연의 공범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화요일 윤희는 서연을 미행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 호텔 밖으로 나갔죠. 윤희는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카페에서 기다렸죠. 1시간 후 서연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성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걱정 마세요, 서연 씨.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번 건으로 큰돈 벌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변호사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름도 확인했죠.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서연의 변호사 신원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법률사무소 이름은 정의법률이에요. 대표 변호사 확인해 주세요. 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수요일 태수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그 변호사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징계받았네요. 맞습니다. 결혼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이런 변호사를 찾은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요일 윤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서연이 또 다른 남자와 만났습니다. 이번엔 호텔 라운지였죠. 윤희는 청소부로 위장한 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거 받아요. 서연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남자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약속한 거예요. 지훈이 정보 알려준 대가요. 남자는 박민수, 지훈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근데 미안하지 않아? 민수는 내 친구인데. 친구가 뭐가 중요해요. 돈이 먼저죠.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들켜요. 제가 조심하니까. 윤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까지 매수했다니요. 휴대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희는 회장실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제 충분해요. 정말 약혼식 날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그날이 가장 적절해요. 태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부회장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도 알아야 해요. 결혼 전에 알아야 해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서연과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죠. 야, 이제 이틀만 참으면 돼. 약혼식 끝나면 거의 다 끝난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전 계약서는 사인받았어? 당연하지. 어제 받았어. 지훈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어. 서연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대단해. 진짜.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윤희는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저녁 윤희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약혼식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태수야, 내일부터 준비합니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영상 편집은요? 완료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윤희는 평소처럼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큰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죠. 순자 씨, 오늘 VIP 라운지 특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요? 모레가 부회장님 약혼식이잖아요. 리허설이 있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 친구들과 리허설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D-이네. 축하해, 서연아.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거의 다 왔어. 서연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다 됐어? 완벽해. 모든 게 계획대로야.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라고요? 두고 보세요. 일요일 약혼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윤희는 회장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태수야, 내일 준비 완료했죠? 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영상은요? 대형 스크린에 상영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윤희의 3주간의 고생도 끝나는 거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벌어진 구두 사건이었죠. 드디어 약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죠. 대연 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대연 회장 최종 점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연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죠. 연 회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백 송이의 장미와 백합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었죠. 윤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꽃들이 모두 헛된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윤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태수가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윤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11시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약혼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죠.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요. 서연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윤희도 청소도구를 들고 따라갔죠. 대기실에는 서연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그치? 이 드레스 5천만 원짜리야.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오빠가 샀어? 당연하지. 내 돈 쓸 리 없잖아.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윤희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니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3년만 참으면 500억이야. 500억. 서연의 목소리에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희가 청소하던 물통이 넘어졌죠.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방울이 서연의 드레스 자락에 튀었습니다. 뭐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또야? 서연이 윤희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손등을 밟았던 그 청소부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을게요. 윤희가 걸레를 들었습니다.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5천만 원짜리 드레스야.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배상? 당신이 어떻게 배상해?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일어섰습니다. 언니 진정해. 약혼식 시작해야 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진정이 돼?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서연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윤희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일부러 아니면 뭐해? 결과가 이런데.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실수예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 일부러 그랬을 거야.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들어 윤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윤희는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끔했죠. 아직도 모자라? 서연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오빠, 이분이 제 드레스에 물을 쏟았어요. 지훈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하지만 오빠, 오늘 중요한 날인데. 괜찮다니까. 드레스는 말리면 돼. 지훈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지훈이 나가자 서연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오늘 약혼식 끝나면 당장 해고될 줄 알아.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서연이 위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소 도구를 들고 대기실을 나갔죠. 복도에서 윤희는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화끈거렸어요.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뺨을 맞으셨는데. 괜찮아요. 곧 모든 게 끝나니까요. 윤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약혼식 시작까지 3시간 남았죠. 회장실로 가겠습니다. 준비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윤희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해 청소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죠. 거울을 보니 뺨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자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옷장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회장으로서 입을 옷이었죠.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착용했습니다. 거울 속 윤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당당한 회장의 모습이었죠. 태수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태수가 들어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고마워요, 태수야.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영상 준비는요? 완료되었습니다. 약혼식 중간에 상영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훈이는요? 아직 신랑 대기실에 계십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하객들이 모두 입장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윤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였죠. 2시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죠. 그 다음 서연이 입장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윤희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곧이에요. 윤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약혼 반지 교환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윤희가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윤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죠. 무대 뒤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소부였던 그 여자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회장 박윤희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라고? 그럼 지훈 부회장님 어머니잖아. 하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 윤희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사람 청소부잖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2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했죠.
윤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회장님이 왜 청소부로 일을 하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윤희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서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서연이 웨이터를 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 제대로 일 좀 해요. 화면 속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장면은 서연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조건이 좋으면 되는 거지.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누가 평생 살래? 적당히 살다가 이혼하면 되지.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다음은 스파에서의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 죽었대. 5년 전에. 완전 꿀이지.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 사진 봤는데 완전 촌스럽더라. 지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사? 당연히 안 지내지. 내가 왜 죽은 사람한테 저래.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혼 시 호텔 지분 30% 받는 걸로요. 위자료는 최소 500억으로 책정해 주세요.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결혼 사기잖아. 믿을 수 없어. 마지막 장면은 오늘 아침 대기실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윤희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죠. 당신 오늘 약혼식 끝나면 당장 해고될 줄 알아. 영상이 끝났습니다. 연 회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 이게 정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서연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떤 오해요? 영상에 다 나왔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본 파일이 모두 있어요. 경찰에 제출할 준비도 되어 있고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윤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지훈 친구 박민수에게 준 돈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지훈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죠. 서연 씨, 정말이에요?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서연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미 다 봤어요. 오빠 제발.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저런 여자가 연기를 하네. 결혼 사기꾼이잖아. 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다가갔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2개월 동안 청소부로 일하신 거예요? 응.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어머니.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언니, 나 먼저 갈게. 잠깐 기다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부모님도 황급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윤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연 씨,
이제 끝이에요.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제 아들을 이용하려 했고 돌아가신 제 남편을 모욕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부, 웨이터, 주차관리 직원.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았죠.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결혼 사기, 폭행죄로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서연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나가주시죠.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가 하객들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서요. 하지만 한 하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그러자 다른 하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들을 지키신 거예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윤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도 함께 조사받았죠. 윤희와 지훈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이미 잊혀진 듯 했죠. 하지만 윤희와 지훈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게요. 지훈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윤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지. 윤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식음료팀 은지 씨 알지? 윤희가 물었습니다. 은지 씨요? 네, 알죠. 왜요? 그 친구 어때 보여?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분 같아요. 항상 밝고 친절하시고. 맞아. 정말 착한 친구야. 윤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훈이 눈치챘습니다. 응.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커피라도 같이 마시면서.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지훈은 은지에게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은지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네. 저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아,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지 씨, 그때 순자 씨. 아니, 저희 어머니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르는 척 했는데 은지 씨만 챙겨주셨잖아요. 순자 씨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은지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지훈은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3개월 후 지훈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은지 씨와 사귀고 싶어요. 윤희는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좋아. 어머니도 은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지훈아, 이번엔 천천히 해.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지훈과 은지는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서연과 완전히 달랐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은지가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은지야. 편하게 불러도 돼. 감사해요 회장님. 은지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회장님 드시라고요. 윤희는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저희 가족 같으세요. 은지의 말에 윤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쿠키를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우리 지훈이 어때?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항상 배려해 주시고요. 은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내가 지훈이를 좋아하는구나. 네, 정말 좋아해요. 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윤희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훈과 은지는 1년 동안 사귀었죠. 어느 날 지훈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은지와 결혼하고 싶어요. 윤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지? 네.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지는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줬어요. 윤희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박하게 하기로 했죠. 어머니, 하객은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윤희도 동의했습니다. 결혼식 날 50명의 하객만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은지는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지훈이 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옆에 앉은 태수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그런데 이건 기쁜 눈물이야. 윤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은지야.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은지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우리 지훈이 많이 사랑해줘. 당연하죠. 평생 사랑할 거예요. 은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윤희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고요. 3개월 후 은지가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저 임신했어요. 윤희는 기쁨에 겨워 은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은지야. 감사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훈, 은지, 그리고 윤희까지요. 건배합시다. 새 가족을 위해서요. 지훈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윤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개월 동안 청소부로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엄마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윤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도 윤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하늘 어디선가 남편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윤희는 그 교훈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었죠.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